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늘도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세요. 네, 같이 볼게요. 게임에 빠진 아이 어떻게 통제할까? 네, 저희 어렸을 때 하고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문화가 많이 달라졌지요. 요새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노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컴퓨터, TV, 게임 어느덧 필요악이 되었지요. 아예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물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들이지만 잘 사용하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물건들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게임은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재미가 있지요. 몇 시간을 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한번 맛들이면 이 재미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이지요. 이 재미는 부정적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 재미를 능가할 만한 활동이 없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게임에 빠진 아이를 걱정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모든 일에 게임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유대감과 소속감이 없는 아이. 우선 사람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하면 부정적인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등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지요. 게임에 빠진 아이 때문에 걱정을 하는 가정들의 공통점을 보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대안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도피처 역할로 아이들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소외된 것 같고 심심하다는 느낌, 혼자 있다는 느낌들이 아이를 지배하면서 자꾸 게임 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전함을 채우는 대리 만족이 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욕구 불만으로 인해 공격심이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표출할 곳을 찾다 보니까 폭력적인 게임이나 만화, 비디오 등이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게임을 하지 못하게 제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아이 마음속에 쌓인 불만들을 체크하고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보지요. 신경 쓰기 싫으면 편한 것만 찾게 되고 뭔가를 사고 싶으면 그 물건만 보이고 치장을 하고 싶으면 액세서리가 눈에 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나요? 기쁨인가요? 아니면 우울인가요? 아니면 불평, 불만, 분노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먹는 것인가요? 화인가요? 소외감, 휴식, 외로움, 슬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을 파악하고서 통제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안은 컴퓨터나 TV, 게임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활동이 부모가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재밌어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는지를 찾아 해주십시오. 잔소리도 줄이고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학교 오가는 때에 즐겁게 맞이하고, 시작은 이런 작은 것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통제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 등에 관해 통제를 많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시켜줬던 부모라면 1, 2주 혹은 한 달 정도 충분히 마음대로 해보게 하는 겁니다. 아이를 제지하지 말고 그렇게 재미있니? 눈이 아프니까 쉬엄쉬엄 해 라는 식으로 오히려 멍석을 깔아줍니다.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아이에게 조금씩 줄여볼 것을 권유합니다. 아이 스스로 통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같이 대화를 하면서 컴퓨터 시간에 대해 합의를 하세요. 제대로 안 지켜줄 수도 있지만 지킬 수 있도록 그만하자 라고 좋게 부탁을 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혹은 매일 몇 시간 정도로 타협을 합니다. 약속을 했다고 금세 바뀌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이와 이야기를 한 후에 시간을 정하는 프로그램을 깔거나 부모가 아이의 게임기를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금세 바뀐다면 문제가 아니겠지요? 아이의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행동 변화는 너무 힘이 듭니다. 부모들도 자신의 행동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나요? 아이를 이해해 주십시오. 스스로 통제하는 아이 만들기. 뭔가를 집중을 하면 뿌리를 뽑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들에게는 처음부터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유달리 짜증이 많아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짜증을 부리고 폭력적이 될 때는 즉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 게임하다가 져서 속이 상하니? 그만했으면 하는데 네가 끌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끌까?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도 같은 식으로 계속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게임을 한다면 얘는 도대체 지난번에 짜증 부리다가 못한 것 알면서 또 그래 라는 생각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하더라도 스스로 감정을 통제해 보려는 노력을 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절하는 노력이 보이면 즉각 칭찬하세요. 즉각 칭찬하세요.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칭찬을 해주는 것이지요.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뭔가에 열중한 에너지, 즉 열정의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어야만 이 열정이 아름답게 여겨지겠지요. 아이의 에너지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에너지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방향을 바꾸어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형제 싸움 어떻게 할까? 형제 간의 끝없는 싸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 존재에 대한 경계심의 표시입니다. 내 장난감을 동생이 만졌다거나 나를 방해한다거나 나보다 뭔가를 잘한다거나 등의 이유들로 싸우지요. 이 경계심은 나이가 많고 적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위기감이 들면 나이 불문하고 서로 경계하게 됩니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누가 더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나 라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의 경우는 혼자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태어나면서 사랑을 나누는 느낌이 들면서 곤두서는 경우가 많지요. 부모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는 싸움이 잦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쪽에서 자신이 적게 받았다고 여기면 다른 아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거는 필사적입니다. 무조건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부모의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싸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짚어보면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형제끼리 싸우지 않기를 기대하고 우애를 강조하지요. 하지만 큰아이에게는 의무만 주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동생과 형이 싸웠어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한 살, 이렇게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첫째는 큰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이로서 넓은 아량을 베풀기를 기대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형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란 존재, 이 존재는 자신의 사랑을 뺏어가는 나쁜 존재로 인식되어 있지요. 커가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이유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받곤 해요. 어떤 것이 부모로서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그냥 두면 더 싸우지 않나요? 부모가 개입하지 않으면 누가 개입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의 태도. 이왕 형제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건설적인 싸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며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우선 둘이 방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요. 얘들아, 너희들 계속 싸울 거면 방에 가서 다 싸우고 나올래? 하고 방으로 보냅니다. 장소를 옮기면 싸움의 맥이 끊어지면서 순간 감정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부모의 달라진 태도에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방 안에서 연장전에 돌입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들끼리 또 킥킥거리고 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한 아이가 울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는 아이를 달래줍니다. 아유, 형이 이렇게 저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유 속상했겠네 라고 달래고, 때렸다고 하면 엄마가 달래고 안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때린 아이는 자신을 야단칠지 어떨지 볼 것입니다. 야단을 치지 않는다고 여기면 변명을 하겠지요. 그 변명도 그냥 그랬어 라면서 들어줍니다.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말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유계 질서를 세워주세요. 자기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님의 모든 초점은 동생에게 집중되지요. 모든 것을 동생 집중으로,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동생이 울면 큰아이에게 동생 우는데 어떻게 하지? 젖달라고 하네 라고 말을 하면서 동생을 안아 젖을 먹입니다. 동생이 졸려서 칭얼대면 동생이 졸려서 칭얼대네 어떻게 해줄까? 라는 식으로 큰아이가 동생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때론 동생이 형 어릴 때처럼 배고프다고 우네 라고 말을 하면서 동생이 큰아이와 동일한 과정을 겪는 것임을 언급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사소한 모든 것에서 큰아이의 의견을 구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 식구로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모든 것에서 큰아이의 의견을 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말이죠. 우리 식구로 인정해주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큰아이에게 동생 돌보기를 부탁해보세요. 이제 너는 형이니까 의젓해야 돼. 동생도 잘 봐야 되고 이렇게 의무를 강조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큰아이에게 동생 옆에 와서 일 저지른다고 뭐라고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야단만 치기보다는 틈틈이 형아처럼 우유도 잘 먹네. 우리 형아가 기저귀 가지고 왔네. 형아에게 고맙다고 해. 라는 식의 멘트를 날려줍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권리를 인정하기. 먼저 태어났다는 권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동생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귀가할 때 큰아이를 먼저 안아줍니다. 둘째가 먼저 뛰어온다고요? 그럼 둘째를 먼저 안아주세요. 그리고 큰아이를 찾아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때론 뭔가를 나누어 줄 때도 큰아이에게 먼저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하면 좋습니다. 둘째가 왜 맨날 형 먼저 해요? 라고 불평을 하면 때는 다음 날부터는 둘째부터 먼저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날짜의 우선순위를 큰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대신 사랑의 순서는 지키되 사랑의 양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형제간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한 지나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세요.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아이의 속마음을 살피는 지혜를 얻고 상처 주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